그 다음에 이제 다시 6장 중에 이제 조세 정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는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상한제와 하한제를 갖다가 간섭했을 때의 이제 그러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보완책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냐?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또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조세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조세. 자, 그러면 결국은 정부의 유일한 세입, 즉 정부의 유일한 수입원은 뭐냐? 조세다 이거죠. 정부가 비즈니스를 경영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격히 제한된 거고, 즉 사기업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의 비즈니스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조세, tax incidence, 즉 조세는 그러면 누구에게 그럼 부과가 되냐? 결국 조세를 정부가 부과했을 때 이 세금은 누구의 몫이 되느냐? 이제 이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정부의 모든 행위는 돈을 기초로 하는 거고, 그 돈의 원칙적인 원천은 조세에서부터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 귀착된다. 누구에게 가냐? 조세가 부담이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가느냐? 이걸 갖다가 인스턴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착되느냐. 자, 세금이요,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분담되는 현상을 우리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분담이 된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을 법으로, 자, 이 세금은 공급자가 내라, 이 세금은 사는 사람이 내라 라고 지정해 봐야 종국적으로 결과를 보면 세금은 똑같이 똑같이는 아닙니다. 50대 50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배돼서 거의 부담이 양쪽에 다 부담이 돼 가지고 결국 정부는 뭐 그냥 하나로 한쪽에서 걷어가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기 분담해서 세금을 내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바로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입자에게 부과를 하든 판매자에게 부과를 하든 법적으로 세금의 효과는 같아. 이것을 갖다가 귀착된다. 귀착하면 똑같아. 다시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거 한번 봅시다. 내용을. 자, 판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자, 자, 세금은 판매자 네가 내라. 라고 정부가 했다. 자, 세금은 판매자 네가 내라. 그죠? 내가 했다. 자, 그렇게 판매세 이런 게 되죠. 판매세.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사는 사람 네가 내라. 소비세, 특별 소비세. 사는 사람 네가 내라. 사치품들에서 특별 소비세를 한다. 그럼 특별 소비세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내는 것이냐? 종국적으로 아니다 이거죠. 알고 보니까 거의 반반, 거의 나누어서 내는 거다. 분담돼서 내는. 심지어는 사치품의 경우는 뭐냐면 분명히 사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다? 파는 사람에게 전가되어 있더라. 그것이 이제 귀착이다. 귀착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매자, 사는 사람 네가 세금 내라라고 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공급급성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공급급성이 어떻게 되냐? 잔뜩 줄어들죠. 자, 공급급성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어떻습니까? 공급급성은 우상향하죠.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왼쪽으로 이동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즉 수량이 준다는 수량이 준다. 수량이 줄어든다. 또 뭡니까? 세금이 수량이 줄어들고 어떻게 돼? 가격이 상승한다. 뭐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만큼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봅니다. 그럼 공급자는 자기 보고 세금 내라 했는데 세금을 뺀 가격으로 하면 자기가 세금만큼 손해가 오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한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세금 더한 가격 전부를 다 하진 않겠죠. 어느 일정 부분 세금 더한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세금 더한 부분에 판매를 하는 만큼 뭡니까?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그거를 구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융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금융 가격 세금이 올랐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은 감소되겠죠. 그죠? 왜?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소비자든 공급자든 간에 뭡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죠? 부담이 생기니까 그것은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세금은 시장 거래를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요. 구매자와 판매자는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그래프로서 제가 다시 여기 또 쓰면 또 거기서 또 해야 되니까 일단 뭐 거기 가서 설명을 하면서 요 앞에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리마인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효과를 가진다. 자, 그래서 구매자들은 전부 다 높은 세금을 내고 판매자들은 전부 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자. 구매자들은 전부 다 높은 금액을 내고 그러면 이게 둘 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알죠? 구매자들은 더 높이 그럼 이게 판매자들에게 이익을 가느냐? 아니죠. 판매자들은 그보다 더 왜? 높은 만큼 수요가 주니까 그만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만큼 높일 수가 없다. 자, 근데 이제 그만큼 높일 수가 없으니까 가격을 뭐 적당히 높이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세금을 자기가 내야 되기 때문에 원가를 갖다가 까먹는 게 되죠. 자, 그거는 이제 그래프에서 설명하니까 그때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봅시다. 여기 나오네요. 그죠? 자, 판매자에 대해서 자, 아이스크림 판매세 내라. 야, 판 사람 네가 아이스크림 팔았으니까 이득 받네. 자, 그럼 네가 세금 좀 내라. 라고 이제 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세는 법으로 정할 수 있다 했죠. 그죠? 자, 누가 어떻게 해라. 이거는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다 한번 봅시다. 뭐 어째서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봅시다. 둘 다 손해가 된다. 자, 근데 안 할 수 없어. 또 안 할 수 없어. 왜? 아까 얘기했죠. 조세는 국가의 유일한 수익원이다. 근데 이제 조세가 되면 그래서 교소세를 부과하되 조세를 얼마만큼 부과하는 중요하겠죠. 얼마만큼. 조세를 많이 부과를 해버리면은 그만큼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세를 적정하게. 그죠? 시장이 얼어붙을지 안 맞고 우리가 보통 보면 조세 뭐 이렇게 그 이야기 많이 하죠.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어느 정도 뭐 완화한다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조세 정책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세율도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죠? 그건 뭐냐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죠?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시장 활성화에 아주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게 조세기 때문이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판매자가 있는데 조세가 없을 때 아이스크림은 3불에 거래가 된다고 합시다. 3불. 한 개 3불이에요.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물론 3불에서 일단 100개가 이제 팔렸다고 합시다. 균형 거래량. 자, 3불의 균형 가격이 되고 균형 거래량은 이제 100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급업자에게 국가에서 우리 지금 돈이 없다. 그래서 세금을 좀 걷어야 되겠는데 자, 판매사에게 너희들 아이스크림 3불 하지? 요 3불에 대해서 50센트씩 내. 50센트 내 이렇게 되죠. 그럼 세금이 50센트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업자는 지금까지 3불에 팔았는데 50센트를 내라는데 그게 그대로 3불에 팔면은 자기는 얼마입니까? 2불 50센트 파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어차피 3불에 팔아가지고 3불에 판다면은 3불에 팔아가지고 이 50센트는 세금으로 디덕션을 해야 됩니다. 까야 됩니다. 이건 나라에 줘야 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뭐 2불 50전을 갖다가 50센트를 갖다가 수익을 얻는 거니까 기존에 세금이 없을 때의 3불을 받는 것보다 뭐 마이너스 50전이 뭐가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맞죠? 자, 많이 생기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50센트를 갖다가 높인 만큼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50센트만큼 높인 만큼 세금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받아요? 현실적으로 왜? 그러면 뭐가 줍니까? 가격이 높으니까 뭐가 줍니까? 수요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자, 보통의 경우 야, 이거 세금이 다 원래 내보고 다 내라는 건데 이게 내보고 다 내면 내가 이득이 드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가격을 슬쩍이 올렸다 아이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올렸는데 이걸 올리니까 결국은 이걸 내가 내가 낼 돈을 갖다가 이걸 소비자한테 이걸 전가를 시킨 거잖아. 응? 소비자한테 가서 이렇게 전가를 시킨 거니까 내가 이러기는 좀 양심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버리면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소비자 다 사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한 30불만 올릴 거야. 내가 한 20불만 원래 자기가 50불 부담해야 되는데 한 20불만 부담하고 한 30불만 올리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을 갖다가 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3불 30불 올렸어요. 자 3불 30불 올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는 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는
원래 세금 없을 때는 3분의 4 먹었는데, 자, 30%를 더 내게 되죠. 그죠? 더 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보세요. 공급자도 원래는 3불을 받았는데, 3불 30불을, 자, 뭐 한 30불만 부과를 시켰는데, 3불 30불을 받아도, 30센트를 받아도, 자, 여기다가 50센트를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여기서 50을 빼면은 2불 80센트를 갖다가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걸 따위 세금을 줘야 되겠죠. 여기 30%는 30%는 이미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켰어요.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보면 2불 80센트도 결국 뭡니까? 옛날에 내가 세금 없을 때 팔던 3불보다는 더 뭐야? 적게 받은 거야. 돈을 갖다가 세금이 부과되니까 사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내고 파는 사람은 돈을 더 적게 받게 되는 거예요. 판매 대금은.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 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공급은 결국 뭡니까? 자기가 이득이 덜 되니까 공급은 결국 어떻게? 줄어들죠. 줄어들고 많이 안 팔아요. 그 다음에 왜? 3불보다 지가 파는 이득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20센트나. 그 다음에 뭐고? 또 세금이 있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높여야 되겠죠. 이걸 세금을 전가를 해야 되니까요. 자기가 세금을 나오면 이게 더 줄어드니까 자기가 더 손해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뭐고? 가격은 올라가고 왜? 세금이 여기 더해지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수익은 적어지니까 당연히 공급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더 위쪽으로, 좌측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니까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모두가 뭡니까? 불이익이 되고 공급량과 수요량도 모두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판매자에 대한 과세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판매자에 대한 세금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현상. 자, 그래서 이제 보자.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해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입자에 대한 과세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자. 구입자에 대한 과세. 구입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까는 공급자에 대한 과세였죠. 구입자에 대한 과세는 그럼 어떤 효과를 미칠까? 자, 그럴 때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뭐가, 수요 곡선 왼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간다고서, 자, 왼쪽으로 간다고서, 자, 가로축에 있는 양이 줄어들고 세로축에 있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세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수요가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주는 거, 가격은 그죠? 수요 곡선은 뭡니까?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죠? 자, 왜 가격을 하락하면 공급자가 뭡니까? 공급자가 어떻게? 수요가 주니까 가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급자는 가격 하락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한테 뭐가 안 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부담 안 하기 때문이죠. 세금을 부담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되고, 자, 수요 곡선은 뭡니까? 우하향하니까 이게 준다는 이야기는 가격은 내려가고 공급은 또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자, 하향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당연히 수요량이 줄어드니까요. 거래량은 감소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세금은 앞전과 똑같이 공급자에 부담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로서 시장 거래를 갖다가 억제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은 균형 거래 가격은 줄어들게 돼 있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아까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것과 똑같이 균형 거래량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균형에서 구입자와 판매자는 세금을 결국은 나누다. 아까 공급자하고 똑같죠. 공급자도 어떻게 됩니까? 나누는 효과가 되겠죠. 그죠? 나누는 효과가 되고, 이것도 세금 같이 나누어 분담하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걸 그래프로 보면서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까 봤던 그래프하고 비슷하네. 그죠? 아까 봤던 그래프와 비슷한데요. 자, 이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죠. 원래는 3불에 아까처럼 3불에 100개 균형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뭐냐? 자 50센트를 야 사는 사람 네가 맛있게 먹었잖아. 네가 먹고 즐거움을 느꼈으니까 네가 부담해라. 50센트를 네가 부담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50센트 내가 3불에 사 먹는데 우리 부가세라는 게 있죠. 부가세란 뭐냐면 원래 가격에다가 플러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 자 100만원짜리 샀다. 그러면 여기서 네가 이 100만원짜리 사고서 얻는 효용이 있을 거다. 그 효용을 10%로 본 거죠. 그래서 결국 110만원을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100만원 물건값이고 이 100만원에 대한 효용값 이 100만원을 사가지고 네가 누리는 혜택을 미리 내라. 그게 뭐냐? 부가세다. 부가가치다. 그 가치가 10%니까 결국 10만원 내라. 그래서 내가 110만원. 내가 일단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내는 돈은 물건값 100만원하고 세금 10만원. 어쨌든 간에 뭐 물건값이든 가든 간에 구입가격은 110만원입니다. 소비자 손에서 110만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10만원 나갔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아이스크림 3불에서 아이스크림 3불에 샀는데 세금 5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3불 플러스 50을 내야 되는 거죠. 50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 이제 균형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제 세금이 자, 그런데 이제 균형가격은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50센트만큼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어듭니다. 아, 내가 이거 50센트 50센트 이제 내야 되니까 이거 내가 좀 뭐 그거 하겠다. 50센트 내야 되는데 내가 뭐 안 먹을란다. 뭐 내가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나한테 무리가 돼서 못 먹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수요가 줄어들면 이제 공급자가 어떻게 돼요? 급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급자가 어떻게 돼? 가격을 조금 내려줘야죠. 그래서 20센트만큼 내려주는 겁니다. 공급자가.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가격은 이제 가격은 어떻게? 자기도 여기도 뭐고 공급자도 뭡니까? 자 내려갔죠. 공급자가 이제 20센트만큼 이제 가격이 이제 항상 이제 3분 30초 이제 거래가 된 겁니다. 자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급자가 아이고 내가 20센트는 내가 부담한다. 20센트 내가 부담한다. 하고 20센트 내려주고 공급 가격을 갖다가 여기도 30% 자 내가 20% 부담할게. 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보세요. 공급자한테 네가 그대로 다 내라 하면서 자기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누가? 공급자가 그대로 돈, 나 3불을 끝까지 받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3불 50전이 되면 소비자는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공급자는 저 사람이 50전을 갖다가 50센트를 부과를 하면 3불 50전이 아이스크림 안 산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이 세금 부담을 조금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아이스크림을 살 거다. 그래서 내가 20전을 갖다가 내가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본다면 제가 20센트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내려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려주면은 가격이 내가 20선을 갖다가 이 50선 중에서 20선을 내가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건 3불 30전에다가 사게 되고요. 3불 30전에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요자는 공급자는 이 사람을 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20전을 더 뭡니까? 내린 그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는 사람은 이제 역전이 돼서 사는 사람은 다시 또 높은 가격에 그 다음에 파는 사람은 또 낮은 가격에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똑같이 뭡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든 간에 결국은 똑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알겠죠?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든 간에 똑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세금은 결국은 50전을 갖다가 사는 사람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죠? 사는 사람에게 부과를 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사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다 사는 사람에게 모두를 부담시키면은 안 사요. 내가 이거 뭐 하려고 먹냐 이거 내가 이거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금 부분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경감시켜주는 건 뭐냐? 원래 가격보다 20전을 내려가고 20전을 내리다가 자기가 20전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럼 20전을 덜 받는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20전을 덜 낸다는 거죠. 그럼 덜 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고? 50전에서 뭔가 20전은 뭐라고? 세금 20전은 뭐고? 감면을 받았다. 누가? 부담을 해줬다. 누가? 파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나는 3불 30전에 거래를 하고요. 그래서 3불 30전 거래를 하면 사는 사람은 아까와 똑같이 3불 30전에 또 사게 되고요. 파는 사람은 똑같이 2불 80전에 팔게 되고 이것은 모두 원래의 가격인 3불보다는 불리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게 된다. 그래서 세금이 누구한테 부과되든 간에 결국은 뭐냐면 똑같이 소비자와 그다음에 공급자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 시장의 어떤 거래량을 감소시키게 된다. 사치품의 경우는 어떠냐? 사치품의 경우는요. 자, 이 경우에서 사치품은 여러분들 어떤 걸 사치품이라 합니까? 사치품은 뭐 요트라든지 뭐 이런 거죠. 아주 그냥 자, 근데 사치품은 탄력성이 큽니다. 물론 사치품 중에서도 탄력성이 좀 적은 게 있어요. 뭐 화장품 같은 거 여자들이 꼭 진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사치품 중에서도 탄력성이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치품들은 굶어 죽을 지경인데 사치품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죠? 근데 굶어 죽어도 뭐 사치품 이거 나 이거 꼭 이 화장품 안 바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옷 안 입으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재화들은 탄력성이 적겠죠. 자, 그런데 이제 사치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탄력성이 그런 큰 경우에는 수요의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수요자의 특별 소비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치품의 어떤 그 소비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몇백 프로의 어떤 세금을 물은 걸 갖다가 우리가 특별 소비세라고 하죠. 근데 이런 특별 소비세도 특별 소비세의 경우도 결국은 이제 이게 공급자에게 완전히 증가되는 경우. 자, 요트 같은 경우 보세요. 요트 같은 경우. 요트 가격이 올랐다. 그래. 난 요트 좋아하지만, 요트 가격이 뭐 꽃배기로 올랐다. 근데 내가 요트를 뭐하러, 왜 꽃배기 올랐나? 세금을 특별 소비세를 200% 원가격 200% 300% 하니까요. 꽃배기 오르죠. 3배 올랐다. 그래서 뭐, 한 5억 하던 게 15억 한다. 그러면 나 안 사죠. 안 사면 어떻게 되나?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 공급자들이 고사되겠죠. 공급자들이 망하겠죠. 그럼 공급자들은 거기에 임금도 있고 다 그 노동자도 있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의 몇 프로, 좀 담은 한 50%라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걸 떼어낼 수밖에 없죠. 그 떼어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거와 똑같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20센트를 빼주는 거와 똑같이. 그럼 뭐 요트 가격을 갖다가 원래 자유시장 가격에서 5억이었다면 거기에서 한 50%, 그러면 한 2억 5천으로 깎아주는 거죠. 그래야만이 뭡니까? 그 소비자에게 부과됐던 무거운 세금을 갖다 경감시켜 줄 수 있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완전히 100% 증가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오히려 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공급자가 세금 부분을 갖다가 부과는 사는 사람에게 부과됐는데 그럼 떼어낸다는 뭐냐? 결국 자기 공급 가격을 낮추는 게 떼어낸 거예요. 그 낮춰줌으로써 결국 뭡니까? 낮추니까 세금으로 올라간 부분이 소비자는 그걸 내려가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 효과가 똑같은 거죠. 그죠? 이해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에 그걸 샀는데 자 1억 5천이다. 그러면 이제 1억 5천이면 내 1억 5천 내야 돼. 근데 이게 5천만이 세금이야. 그러면 이러면 요트를 안 사. 예를 들면 1억으로 합시다.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럼 안 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면 이제 공급자는 그럼 죽잖아요. 파산하잖아요. 그럼 공급자는 어때요? 파산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걸 갖다가 그럼 네 5천만 원이야? 그럼 내가 그 부분을 내가 5천만 원 다 내가 따놓을게. 그럼 내가 요트를 5천만 원에 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얼마입니까? 결국은 1억 5천에서 5천만 원 주니까 자기는 1억만 내면 돼. 원래 가격으로 온 거예요. 그럼 이 세금 5천만 원 결국 5천만 원. 그럼 누가 내 겁니까? 부과는 누구에게 냈기 때문에 부과는 수익자에게 냈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됐지만 법적으로 자, 세금은 결국 누가 낸 겁니까? 파는 사람이 낸 게 되는 거죠. 시장은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균형 가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이제
전환된다, 귀착된다는 거죠. 그것이 인시던스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왜? 결국 세금은 결국 다 나누게 됐거나 아니면 특별한 재화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완전히 전가될 수도 있다.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나누어진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세금이 부과되면 그만큼 수익이 주니까 그걸 슬그머니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그다음 소비자에게 부과된 정가는 그냥 놔두면 소비자들이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자가 자기가 떠안고, 결국은 뭡니까? 어쨌든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그 세금이 어떻게 분할된다는 거죠. 그 비율이 50대 50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임의로 이제 우리가 30대 20으로 이제 뭐 30, 20 이런 식으로 나눴지만 어쨌든 그것은 분배된다는 거죠. 분배되었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었든 간에 분배되었다는 것은 균형 가격보다 덜 받고 균형 가격보다 더 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균형 가격보다 더. 왜냐하면 균형 가격은 세금이 없을 때의 가격이기 때문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있고, 이것이 일방이 한 사람이 부담했을 때는 균형 가격이 높거나 또는 균형 가격이 낮게 공급하거나 산다는 이야기고, 균등됐을 때는 균형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가 높게, 일부는 또 높게, 일부 낮게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모두에게 불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 여러분들 이해가 잘 가시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그까지 이야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세죠. 급여세도 마찬가지예요. 갑정근로세 급여세입니다. 자, 급여세를 갖다 보면 이제 보통 급여세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급여세는 자기가 냅니다. 그죠? 각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료 같은 거죠. 보험료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보험료는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반반. 그 다음에 이제 실업보험 이런 것도 이제 재해보험 이런 것도 반반씩 내죠. 그죠? 자, 기업이 납부. 자, 미국 같은 경우 급여세도 이제 절반씩 나누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갑종근로서는 이제 그냥 수익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자, 내기는 기업하고 반반 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건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거는 낼 수도 있고 근로자에 귀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에 귀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근로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비율로 분할해 갖고 귀착될 수 있고, 결국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부과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법적으로 조세를 누구에게 부과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종국적으로는 뭐냐면 조세의 귀착에 의해 가지고 일정 비율로 분담되게 돼 있다.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근로자가 공급이 과잉됐을 때 아까처럼 공급이 과잉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공급 과잉됐을 때는 이제 소비자가 그러면 자기가 보다 더 낮은 가격에 뭡니까? 낮은 가격에 뭘 하게 됩니까? 근로자를 갖다가 고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낮은 가격에 고용을 한다면 거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조건이 불리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사업주가 이 돈을 내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너 돈도 뭐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금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은 이제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이거죠. 자, 봅시다. 급여세가 있다. 자, 급여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자, 노동 공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있겠죠. 노동시장에.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수요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죠? 기업들이 된다. 자, 세금이 없을 때는, 자, 니 얼마 주고? 예, 200만 주세요. 200만원 결정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 자, 그러면 세금 없다. 그냥 그대로 200만원 주는 거야. 딱 결정했습니다. 그죠? 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임금이 예를 들어서 뭐, 근로세부다. 그럼 210만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번 10만 원을 갖다가, 자, 급여세가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임금을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죠? 지급을 했어요. 자, 지급을 했는데, 결국 어찌 됩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에서 지급을 했어요. 자, 근데, 저기 보세요. 지급을 했는데, 근로자는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자기의 어떤, 자기에게 부담된 뭐만큼, 세금만큼 또 감해야 되잖아요. 뭘 감해야 됩니까? 월급에서 세금을 떼야 되잖아. 국가에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종국적으로는 뭡니까? 균형점에서 요만큼 뭡니까? 요만큼 감소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세금만큼 다시 뭡니까? 반반씩 부담했으니까 또 원래 세금에다가 자기들이 내야 될 게 있죠. 200만 원 줬지만은 여기에 이 사람도 반반씩 부담하니까 기업도 또 한 10만 원을 줬겠죠. 그럼 이것도 뭡니까? 또 증가된 거죠. 그럼 결국 뭐고? 여기서 요만큼 증가. 기업은 기업대로 반반 낸 거, 요만큼 증가된 거. 또 돈을 더 준 거죠. 그죠? 200만 원인데 10만 원을 더 준 거야. 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200만 원에 가건세가 20만 원 아이가. 20만 원이면 반반씩 부담한다 했으니까 기업 10만 원. 그 다음에 세금 노동자 10만 원. 그죠? 자, 기업은 10만 원이니까 200만 원 준 데서 10만 원을 별도로 더 내야 되니까 10만 원을 더 준 게 되죠. 국가에. 그러니까 결국 얼마를 준 게 됩니까? 210만 원을 준 게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세금이 없을 때보다 더 올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이 안에 200만 원, 노동자는 200만 원 받았어. 근데 여기 얼마? 세금을 내야지. 얼마? 또 10%, 100만 원, 10만 원 내야지. 10만 원 내야 되니까, 10만 원. 반반씩이니까 5% 내야지. 그죠? 10만 원 내니까, 가건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라면 10% 중에서 반반씩 부담한다는 거죠. 10%는 200만 원, 10%는 20만 원입니다. 그죠? 20만 원 중에서 기업이 10만 원 분. 요 플러스 원래 세금이 없을 때의 가격 200만 원에서 되죠. 그다음 요거는 뭡니까? 요것도 10만 원 부담하죠. 10만 원 부담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기업이 원래 없을 때보다 10만 원을 빼가지고 줘야 되는 거죠. 요거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개념이니까 요건 결국 190만 원이 되겠고요. 요거는 임금을 줘야 임금에다가 또 납부해야 되니까 결국 주는 가격은 210만 원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것도 보세요. 공급자든 주단 모두가 뭡니까? 세금이 없을 때보다 월급을 덜 받게 되고 월급을 더 주게 되는 이런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금에 대한 것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걸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이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양쪽으로 분배되는 이제 이런 이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금이 없을 때보다 세금이 있을 때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지불하는 임금이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근로자는 받는 임금이 더 낮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탄력성 부분입니다. 탄력성 부분. 탄력성 부분과 조세의 귀착 부분인데요. 탄력성이란 것은 뭐냐? 자, 탄력성이란 것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그에 따른 변화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금이 있었을 때,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그에 따른 수요. 그죠? 그것을 이제 세금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다. 소득이 증가했을 때의 수요의 변화량. 그럼 수요가 어떤? 그럼 소득에 대한 수요의 변화량이다. 수요의 탄력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증감됐을 때의 올라오고 내려갔을 때의 소비가 어떻게 되냐. 그것은 가격에 대한 소비 탄력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조세에 대한 탄력성은 뭐냐 보자. 그러면 자, 근데 조세에 대한 탄력성이라기보다는 어떤 탄력성, 즉 수요와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그 탄력성이 조세와의 귀착과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죠? 어떤 재화의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다. 그죠? 공급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외부 환경에 따라서 매우 공급이 줄었다가 빠졌다가 빨리 한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난다.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이다. 그럼 수요는 뭐 가격이 올라도 뭐 아이고 못 자겠노 뭐 이렇게 하는 조금 생필품 같은 경우 그런 거죠. 근데 공급은 뭐 이거 안 된다 이러면 금방 가격이 떨어졌다면 금방 자 그러면 경우는 불리한 사람 누굽니까? 사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그럴 때는 대부분 뭡니까? 구입자, 즉 수요자가 불리하죠. 그럼 어쩌겠어요? 울먹이자 먹기로 나는 사야 되는데 공급이 줄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어떻게? 그 가격은 뭡니까? 그 가격은 결국은 공급자가 떠넘긴 가격이죠. 그래도 내가 또는 떠넘긴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뭡니까? 또는 수요자에게 부과된 가격이죠. 세금이죠. 그 세금이 많아도 어쩌겠어. 내가 사야지. 그럴 때는 그죠? 그래서 판매자는 부담이 적죠. 왜? 판매자는 그만큼 그걸 증가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걸 증가시킬 수 있다. 자, 반대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자, 수요는 매우 탄력적인 시장. 수요가 탄력적이다. 자, 내가 조금만 줄여도 막 사람들이 안 사. 그러면 급한 사람 누굽니까? 급한 사람 당연히 공급자죠.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뭡니까? 전부 공급자가 그걸 떠안게 돼 있습니다. 그죠? 판매자가 세금 대부분 부담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구입자는 세금이 적죠. 아까 같은 경우, 요트 같은 경우, 그러죠? 요트 같은 경우 당연히 그렇죠. 내가 안 사. 내가 1억인데 세금 5천만 원 1억 5천이야.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사? 1억 5천인데.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걸 사게 만들려면 1억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죠. 그럼 1억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는 뭡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어차피 사는 사람에게 5천만 내라고 했으니까 세금으로. 그럼 내가 1억에 사든 세금 없을 때 1억에 사든 요트를 그럼 수요자는 1억 5천에 사야 되는데 나는 5천만 절대 죽어도 못 사. 나 안 사고 말아 하면 답답한 사람 누구면 공급자죠. 왜? 공급자는 공장도 있고 당장 공장을 문 닫을 수도 없고 거기에는 노동자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세금을 누가 안 씁니까? 공급자가 안 해야죠. 공급자가 어떻게 안는데? 그럼 공급자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세금 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뭡니까? 가격을 깎아주는 거죠. 1억에서 5천만 원 깎아주죠. 그러면 5천만 원 깎아줬다는 이야기 뭡니까? 그건 자기가 5천만 원 세금 낸 거하고 똑같은 거죠. 1억 받아갖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부담은 누가? 구입자가 세금 부담을 지고, 그 다음에, 구입자의 세금 부담은 적었죠. 구입자는 1억 그대로 사는 거고, 공급자가 결국은 그 5천만 원을 따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자, 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설명행 부분입니다. 그죠? 설명행 부분이기 때문에 없을 경우인데 이제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죠? 세금이 부과돼서 이제 구입자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높아졌는데요. 높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구입자가 더 큰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그죠? 그렇다. 이럴 때는 언제 아까 이야기했죠? 어쩔 수 없지. 뭐 구입자가 사야 되는데 구입자가 그죠? 더 큰 세금을 부과한다. 왜? 구입자는 탄력성이 적잖아요. 탄력성이 적다. 이게 거의 수요가 일정하게 돼 있죠. 일정하게 돼요. 근데 공급자는 이게 탄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 줄여버리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 거의 그 차이가 생기는데 여기서 요거까지 이제 요 부분이 차이가 생기죠. 그 차이가 생기는데 요 차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된다는 거죠. 요 차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요 세금을 누가 물 거냐? 그러니까 요 세금을 전체적으로 요 가격은 결국은 구입자가 그냥 요 가격에서 사가는 거죠. 요거 사가는 거죠. 구입자가 요 가격에 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공급자가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꼭 필요한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전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